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나아진다고. 하지만 그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때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상처를 익숙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익숙함을 치유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죠. 어떤 후회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가슴 한구석을 짓누릅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고 믿었던 것들, 되돌릴 수 없다고 체념했던 시간들. 하지만 봄은 언제나 다시 옵니다. 벚꽃은 언제나 다시 핍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때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13년 동안 가족을 잃고 살았던,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들을 되찾은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봄날의 벚꽃처럼 짧지만 뜨겁게 피어났다가 조용히 져버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슬픕니다. 마치 우리의 삶처럼. 그럼 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봄이 왔다. 정자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3월의 바람.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봄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날아오는 꽃향기. 정자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 감촉을 음미했다. 살아있다는 느낌, 숨쉬고 있다는 증거. 오늘은 정자는 혼잣말을 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그날로부터 3달째 되는 날이다. 그녀는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어젯밤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밥, 김, 계란, 햄, 당근, 시금치. 정자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냈다. 손이 떨렸다. 나이 때문이 아니었다. 긴장 때문이었다. 도마 위에 김을 펼쳤다. 밥을 올렸다. 주걱으로 고르게 폈다. 그 위에 계란, 햄, 당근, 시금치를 올렸다. 정자의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다. 수천 번도 넘게 했던 일이었다. 김밥을 말았다. 1줄, 2줄, 3줄. 칼로 조심스럽게 잘랐다. 도시락통에 담았다. 계란말이도 만들었다. 노란색이 예뻤다. 떡볶이도 조금 준비했다. 작은 용기에 담았다. 사과도 깎았다. 토끼 모양으로.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정자는 도시락을 가방에 넣었다. 외투를 입었다. 민서가 선물한 빨간 목도리를 목에 둘렀다.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여자는 늙었다. 68세. 주름이 얼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흰머리가 많았다. 허리는 약간 구부정했다. 하지만 오늘만은 그 얼굴이 빛나 보였다. 아니, 빛나는 게 아니었다. 희망이 있었다. 정자는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두웠다. 낡은 빌라의 복도는 늘 그랬다. 정자는 계단을 내려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씩 삐걱. 낡은 나무 계단이 소리를 냈다. 정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다. 1층, 2층, 3층, 4층. 그녀가 사는 곳은 5층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였다.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정자는 손으로 눈을 가렸다. 잠시 멈춰서서 눈이 익숙해지기를 기다렸다. 거리는 조용했다. 일요일 아침이었다. 사람들은 아직 자고 있거나 집 안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었다. 정자만 홀로 걷고 있었다. 아니, 홀로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4사람이 있었다. 도윤, 연희, 민호, 민서. 그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다. 정자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 걷고 싶었다. 이 봄바람을 느끼며 천천히 걷고 싶었다. 공원까지는 20분. 그녀에게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길 양쪽으로 벚꽃나무가 늘어서 있었다. 아직 만개하지는 않았다. 반쯤 핀 상태였다. 분홍빛 봉오리들이 가지에 매달려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몇 개의 꽃잎이 떨어졌다. 정자는 손을 뻗어 떨어지는 꽃잎 하나를 잡았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보았다. 너무나 작았다. 너무나 가벼웠다. 숨을 한 번 불면 날아갈 것 같았다. 예쁘다. 정자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꽃잎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간직하고 싶었다. 오늘을, 이 순간을. 횡단보도를 건넸다. 신호등이 파랗게 켜졌다. 정자는 건넜다. 천천히. 건너편에는 슈퍼마켓이 있었다. 문이 닫혀 있었다. 일요일이라 쉬는 날이었다. 한 블록 더 걸었다. 모퉁이를 돌았다. 공원이 보이기 시작했다. 초록색 철제 아치. 그 아치 너머로 나무들이 보였다. 벤치들이 보였다. 사람들이 보였다. 정자는 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에 든 가방이 무거웠다. 아니, 무거운 건 가방이 아니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괜찮아. 정자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다 괜찮을 거야.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한 발 한 발. 공원 입구로. 아치를 지나자 시야가 확 트였다. 넓은 잔디밭, 큰 나무들, 구불구불한 산책로. 그리고 저 멀리 벤치가 보였다. 그 벤치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네 사람. 정자는 그들을 알아봤다. 아들 도윤, 며느리 연희, 손주 민호, 손주 민서. 그들이 거기 있었다. 정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윤이 먼저 정자를 발견했다. 그가 일어섰다. 손을 흔들었다. 어머니. 그 목소리가 공원을 가로질러 정자에게 닿았다. 정자는 멈춰섰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정자는 미소를 지었다. 손을 들어 흔들었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그들에게로. 연희가 일어나 정자를 맞았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따뜻한 미소였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왔어. 정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연희는 정자의 손을 잡았다. 어서 앉으세요. 우리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와 민서도 일어났다. 민호는 수줍게 웃었다. 민서는 정자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민서가 정자를 안았다. 작고 따뜻한 몸. 정자는 민서를 꼭 안았다.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기적 같은 존재인지. 민서야. 우리 민서.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엄청 보고 싶었어. 민서는 정자의 손을 잡고 벤치로 이끌었다. 정자는 벤치에 앉았다. 가족들이 그 주위에 둘러앉았다. 도윤이 오른쪽에, 연희가 왼쪽에, 민호와 민서가 앞에. 정자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모두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건강해 보였다. 도시락 싸왔어. 정자가 가방에서 도시락 통들을 꺼냈다. 뚜껑을 열자 김밥, 계란말이, 떡볶이가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와! 민서가 감탄했다. 할머니, 김밥이다. 많이 먹어야 해.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었어. 가족들은 도시락을 나눠 먹기 시작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꿈꿔왔던 장면이었다.
가족과 함께 봄날의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는 것.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도윤이 김밥을 씹으며 말했다. 옛날 맛 그대로네요. 그래, 다행이다. 정자도 하나 집어먹었다. 입안에서 밥알이 부서졌다. 참기름 향이 퍼졌다. 맛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했다. 정자는 저작을 멈췄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공원의 풍경, 나무들, 벤치들, 산책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너무나 완벽했다. 그리고 정자는 깨달았다. 시간이 이상하다는 것을. 해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느렸다. 아니, 느린 게 아니라 반복되고 있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계속해서 정자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초침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이고는 있었다. 하지만 너무 느렸다. 꿀속을 헤엄치듯. 어머니, 연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자는 고개를 들었다. 연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뭔가 잘못되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정자는 알고 싶지 않았다. 이 순간이 좋았다. 이 평화가 좋았다. 가족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있고 싶었다. 할머니, 우리 연못 구경 가요. 민서가 정자의 손을 잡았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5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연못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은 느렸다. 정자는 뒤를 돌아보았다. 벤치가 멀어지고 있었다. 도시락 통들이 그 위에 놓여 있었다. 바람에 꽃잎 하나가 날아와 도시락 위에 내려앉았다. 연못에는 오리들이 떠 있었다. 어미 오리 1마리와 새끼 오리 5마리. 새끼들은 어미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민서가 손뼉을 쳤다. 귀여워. 민호는 조용히 서서 오리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정자는 민호의 옆모습을 보았다. 소년의 윤곽선이 햇빛에 반사되어 흐릿하게 보였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민호야. 정자가 불렀다.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오리들만 바라보고 있었다. 정자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다. 민호의 몸이 차갑고 축축했다. 마치 물에 젖은 것처럼. 민호야. 정자가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컸다.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이 정자를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정자는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숨이 막혔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이건 진짜가 아니었다. 이건 현실이 아니었다. 정자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 민서가 정자의 손을 잡았다. 소녀의 손은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정자는 민서를 내려다보았다. 민서는 웃고 있었다. 해맑은 웃음이었다. 할머니, 저기 분수대 가요. 물이 예쁘게 나와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서의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가슴을 눌렀다. 심장이 진정되기를 바랐다. 분수대 앞에 섰을 때 정자는 물줄기를 바라보았다. 물은 위로 솟구쳤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졌다. 솟구치고 떨어지고 솟구치고 떨어지고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 정자는 그 반복을 보며 무언가를 깨달았다. 이것은 반복이었다. 같은 순간에 끝없는 반복. 어머니.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자는 고개를 돌렸다. 도윤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부드러웠다.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다. 뭐 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그냥 물을 보고 있었어. 도윤이 정자 옆에 섰다. 둘은 나란히 서서 분수를 바라보았다. 연희와 아이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놀고 있었다. 정자와 도윤, 단둘만의 시간이었다. 어머니,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행복하세요?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행복한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행복한 건가? 이 순간이, 이 평화가, 이 모든 게 모르겠다. 정자가 솔직하게 말했다. 행복한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정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따뜻한 손이었다. 무거운 손이었다. 그래도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정자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도윤의 눈가에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젊지 않았다. 40대 중반의 남자. 인생의 무게를 짊어진 남자. 정자는 그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미안하다. 정자가 말했다. 정말로 미안해. 어머니, 그 말하지 마세요. 제발. 정자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둘은 다시 침묵 속에서 분수를 바라보았다. 물은 계속 솟구쳤다. 끝없이 반복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석양이었다. 정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하늘, 주황색 구름,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산의 능선.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가짜 같았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네요. 연희가 말했다. 그녀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다가왔다. 민서는 졸린 얼굴로 하품을 했다. 민호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래, 돌아가자. 정자가 말했다. 5사람은 공원을 나왔다. 입구의 철제 아치를 지나면서 정자는 뒤를 돌아보았다. 공원은 석양 속에 잠겨 있었다. 벤치, 연못, 분수대, 벚꽃나무. 모든 것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웠다. 너무나 아름다웠다. 하지만 정자는 알고 있었다. 내일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끝이 아니었으니까. 이것은 시작도 아니었다. 이것은 그저 반복이었다. 그리고 정자의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고. 이것은 꿈이라고. 아니, 꿈보다 더한 무언가라고. 정자가 만들어낸 세계라고. 하지만 정자는 그 목소리를 무시했다. 아직은 조금만 더 이렇게 있고 싶었다. 정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기억을 거슬러 올라갔다. 3달 전으로. 아니, 더 멀리. 13년 전으로. 그때로 돌아가야 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으로. 13년 전. 정자는 55세였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들 도윤이 그녀의 전부였다. 도윤은 25이었다.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 공대 3학년. 미래가 밝아 보였다. 그런데 어느 날 도윤이 여자를 데려왔다. 연희였다. 23의 젊은 여자. 예뻤다. 하지만 정자는 좋아하지 않았다. 연희는 고졸이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 정자의 기준에는 맞지 않았다. 엄마, 결혼하고 싶어요. 도윤이 말했다. 정자는 즉각 반대했다. 안 돼. 너 아직 학생이잖아.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돈은? 집은? 제가 알바하면서 해결할게요. 말도 안 돼.
정자는 소리쳤다. 도윤은 고집을 부렸다. 연희도 마찬가지였다. 둘은 사랑에 빠져 있었고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둘은 결혼했다. 정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자는 결혼식에 가지 않았다. 축의금도 주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의 항의였다. 그 후 1년, 도윤은 학교를 그만뒀다. 돈이 없어서. 연희가 임신했고 아르바이트 수입으로는 학비를 낼 수 없었다. 도윤은 공장에 취직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연희는 배가 불러온 몸으로 집안일을 했다. 민호가 태어났다. 정자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손주를 보지 않았다.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도윤이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다. 도윤이 전화를 했다. 엄마, 아들 낳았어요. 와서 봐요. 나 바빠. 나중에.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다. 정자는 계속 핑계를 댔다. 바쁘다고, 아프다고, 시간이 없다고. 도윤은 처음에는 계속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점점 횟수가 줄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끊겼다. 2년이 지났다. 민서가 태어났다. 정자는 그 소식조차 늦게 들었다. 이웃에게서. 도윤은 더 이상 정자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정자는 외로웠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먼저 연락할 수 없었다. 도윤이 먼저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과해야 한다고. 하지만 도윤은 오지 않았다. 13년이 그렇게 흘렀다. 정자는 혼자 살았다. 낡은 빌라의 5층에서 연금으로 겨우 생활했다. 친구도 없었다. 가족도 없었다. 그녀는 철저하게 혼자였다. 그리고 어느 날, 3달 전에 그날, 정자는 병원에 갔다. 감기 때문이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열이 났다. 의사는 약을 처방했다. 정자는 수납처로 갔다. 진료비는 13만 4천 원이었다. 정자는 지갑을 열었다. 접힌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들. 부족했다. 정자는 당황했다. 어떡하지? 카드를 꺼냈다. 기계에 넣었다. 거절됐다. 한도 초과였다. 죄송합니다만. 수납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른 카드 있으세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다. 없었다. 그녀는 로비로 나왔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어떡하지? 정자는 막막했다. 그때였다. 누군가 정자 옆 의자에 앉았다. 정자는 고개를 들었다. 한 여자와 휠체어에 앉은 소녀, 그리고 교복을 입은 소년이 보였다. 그들도 수납 문제로 곤란해하는 것 같았다. 여자가 전화를 하고 있었다. 정자는 무심코 그 대화를 들었다. 오빠, 나야. 저기, 미안한데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6만 원만. 응, 알았어. 괜찮아. 미안해. 여자는 전화를 끊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그녀는 수납처 직원에게 갔다. 저기, 나중에 내도 될까요? 규정상 어렵습니다. 제발요. 아이가 아파서.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정자는 그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연희였다. 도윤의 아내. 13년 만에 보는 며느리. 정자는 숨이 막혔다. 연희는 많이 변해 있었다. 수척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소녀. 민서. 정자의 손녀.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팔다리. 아파 보였다. 정자는 일어섰다.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저기요, 제가 낼게요. 연희가 돌아봤다. 정자와 눈이 마주쳤다. 연희는 정자를 몰라봤다.
13년이 흘렀으니까. 정자도 많이 변했으니까. 누구세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정자는 지갑에서 돈을 꺼냈다. 그녀에게 남은 전부였다. 15만 원. 이번 달 생활비 전부. 정자는 그 돈을 수납처 직원에게 건넸다. 이분 진료비, 이걸로 내주세요. 직원은 당황했다. 연희도 당황했다. 왜 이러세요? 저희랑 무슨 관계라고. 관계 없어요. 그냥 아이가 아픈 것 같아서.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빠르게 병원을 나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다. 방금 본 것이 현실인가? 연희와 민서. 그들은 힘들어 보였다. 너무나 힘들어 보였다. 그리고 민호. 그 소년도 봤다. 키가 많이 컸다. 하지만 얼굴에 생기가 없었다. 정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가족이었다. 13년 동안 외면했던 사람들. 그들이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니. 내가 뭘 한 거지? 정자는 중얼거렸다. 후회가 밀려왔다. 거대한 파도처럼. 정자는 그 파도에 휩쓸렸다.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연희의 얼굴, 민서의 얼굴, 민호의 얼굴. 그들이 계속 떠올랐다. 정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천장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자는 알고 있었다. 거기에 금이 가 있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정자는 병원에 가기 시작했다. 연희 가족을 보기 위해. 그녀는 정류장 벤치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들이 나타나면 몰래 따라갔다. 그들이 진료를 받는 동안 정자는 로비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그들이 수납처에 가면 정자가 먼저 가서 진료비를 냈다. 몰래 들키지 않게. 매주 한 번씩. 정자는 그렇게 했다. 돈은 빠듯했다. 그녀는 식비를 줄였다. 하루 한 끼만 먹었다. 쌀밥에 김치 한 조각. 그게 전부였다. 몸은 약해졌다. 하지만 정자는 멈추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연희가 정자를 알아봤다. 아니, 알아본 건 아니었다. 하지만 정자가 자꾸 나타나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었다. 혹시 저번에도 진료비 내주신 분이시죠?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왜 이러세요? 저희가 누군지도 모르시면서. 정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나는 당신의 시어머니라고. 13년 동안 당신들을 버렸던 사람이라고. 그냥 돕고 싶어서요. 정자가 겨우 말했다. 연희는 고개를 갸웃했다. 성함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정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 김영희예요. 영희 씨, 정말 감사해요. 언젠가 꼭 갚을게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거짓말이 미안했다. 그 후로 정자와 연희는 가끔 병원에서 마주쳤다. 정자가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춘 것이었지만 둘은 짧게 인사를 나눴다. 연희는 정자를 김영희라고 불렀다. 정자는 그 이름에 답했다. 어느 날 연희가 정자에게 커피를 사줬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영희 씨,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연희가 물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얼굴이었다. 그냥요. 민서가 불쌍해서. 불쌍하긴요.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강해요. 연희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다. 민서가 뭐가 아파요?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희는 한숨을 쉬었다. 심장이요. 선천성 심장 질환.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수술은 돈이 없어요. 3천만 원.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돈이에요. 정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3천만 원. 그녀에게도 불가능한 금액이었다. 약으로는 관리가 안 돼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언젠가는 수술해야 한대요. 안 그러면 연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자는 알았다. 안 그러면 민서가 위험하다는 것을. 남편분은 뭐 하세요? 공장 다녀요. 근데 급여가 적어요. 최저임금. 그것도 불안정해요. 언제 잘릴지 모르고.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가족 건강하면 됐죠. 연희가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정자는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저기 혹시 정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어머니는 안 도와주세요? 연희의 얼굴이 굳었다. 시어머니는 안 계세요. 아니, 계시긴 한데 연락이 끊겼어요. 왜요? 결혼 반대하셨거든요. 저희가 너무 어렸다고. 그래서 반대하시는데도 결혼했어요.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얼마나 됐는데요? 13년이요. 정자는 숨이 막혔다. 13년. 그 긴 시간. 연락해 보셨어요? 남편이 안 한대요. 자존심 상한대요.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 뭐예요? 연희가 쓴웃음을 지었다. 1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데. 그게 가족인가요? 정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연희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그게 가족인가요? 아니었다. 정자는 가족이 아니었다. 13년 동안. 그날 밤 정자는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그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다음 주 정자는 다시 병원에 갔다. 그런데 연희 가족이 보이지 않았다. 정자는 하루 종일 기다렸다. 하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자는 불안해졌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민서가 더 아픈 건 아닐까? 정자는 도윤의 집 주소를 기억해냈다. 13년 전 주소. 아직도 거기 사는지 모르겠지만 가봐야 했다. 정자는 그곳으로 갔다. 오래된 아파트였다. 정자는 도윤의 동호수를 찾았다. 305동 1502호.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도 없었다. 정자는 계단에 앉아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해가 지기 시작했다. 정자는 여전히 기다렸다. 밤 9시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민호가 나왔다. 교복을 입고 있었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그는 정자를 보고 멈칫했다. 왜 여기 계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정자는 일어섰다. 민호야, 저희 아빠가 말 안 했어요? 우리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정자는 당황했다. 도윤이 알고 있었다는 건가? 정자가 연희 가족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민서는 괜찮니? 상관없잖아요. 민서가 아프잖아. 그게 할머니랑 무슨 상관이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정자는 움찔했다. 난 내 할머니야. 13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민호가 소리쳤다. 우리가 힘들 때 할머니는 뭐 했어요? 이제 와서 착한 사람 행세하지 마세요. 그 말이 정자의 가슴을 찔렀다. 민호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정자는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눈물을 흘렸다. 민호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13년 동안 어디 있었냐고.
그 물음에 정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일주일 후 정자의 전화가 울렸다. 연이었다. 정자는 놀라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영희 씨, 큰일 났어요. 연희의 목소리는 울고 있었다. 민서가 쓰러졌어요. 학교에서. 지금 응급실인데. 어느 병원이야? 시립병원이요. 지금 갈게. 정자는 외투를 집어들고 집을 나섰다. 택시를 잡았다. 돈이 아까웠지만 빨리 가야 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연희는 응급실 대기실에 있었다. 민호도 함께 있었다. 둘 다 울고 있었다. 민서는? 정자가 물었다. 연희는 정자를 보고 안겼다. 수술해야 한대요. 지금 당장. 안 그러면. 연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자는 연희의 등을 두드렸다. 얼마나 필요해? 1,000만 원. 보증금으로. 1,000만 원. 정자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에게는 없는 돈이었다. 하지만 구해야 했다.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정자는 병원 밖으로 나갔다. 어디서 1,000만 원을 구하지? 은행 대출? 이미 신용불량자였다. 친구들, 13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는데. 정자는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집에 있는 금반지와 목걸이를 팔기로. 결혼할 때 받은 것이었다. 정자에게는 마지막 재산이었다. 정자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서랍에서 보석함을 꺼냈다. 금반지 하나, 목걸이 하나. 그게 전부였다. 정자는 그것들을 가방에 넣고 다시 나왔다. 귀금속 상점에 갔다. 주인이 무게를 쟀다. 6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600만 원. 부족했다. 400만 원이 더 필요했다. 정자는 어떡하지 생각했다. 그리고 대부업체를 떠올렸다. 고리대금. 위험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팔게요. 정자는 돈을 받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대부업체를 찾아갔다. 사무실은 좁고 어두웠다.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대출 좀 받고 싶은데요. 얼마나? 400만 원이요. 남자는 정자를 훑어봤다. 이자가 월 10%입니다. 월 10%. 400만 원이면 매달 40만 원. 정자의 생활비보다 많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괜찮아요. 정자는 서류에 서명했다. 남자는 현금을 세어 건넸다. 정자는 돈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병원으로 돌아갔다. 연희에게 돈을 건넸다. 여기 1,000만 원. 연희는 돈을 보고 얼어붙었다. 이게 어디서? 걱정 마. 내가 해결했어. 빨리 가서 내.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정자를 안았다.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수술이 시작됐다. 정자, 연희, 민호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정자는 의자에 앉아 기도했다. 오랜만에 하는 기도였다. 신이 있다면 제발 민서를 살려달라고. 5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성공했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정자도 눈물을 흘렸다. 민호는 벽에 기대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민서는 살았다. 정자는 민서를 살렸다. 다음 날 도윤이 병원에 왔다. 그는 정자를 보고 얼어붙었다. 어머니, 도윤아. 정자는 아들을 보았다. 13년 만이었다. 도윤은 많이 변해 있었다. 머리에 흰머리가 보였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니었다. 왜 여기 계세요? 민서 수술비 내가 냈어.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1,000만 원.
내가 냈어.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복도로 나갔다. 정자가 따라갔다. 도윤아, 왜 그러셨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1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왜 이제 와서? 미안해. 정말로.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도윤이 소리쳤다. 어머니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정자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 다 내 잘못이야. 그럼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왜 손주들도 안 보러 오셨어요? 겁이 났어. 정자가 솔직하게 말했다. 너희가 날 미워할까봐, 거절당할까봐. 그래서 13년을 버린 거예요? 정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도윤은 계속 말했다. 어머니는 언제나 옳았어요. 언제나. 제 선택은 항상 틀렸고, 제 삶은 항상 잘못되어 있었죠. 도윤아,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제가 연희랑 결혼하는 걸 반대하셨잖아요. 가난하다고,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래서 저는 증명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근데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돈도 없고 아이는 아프고.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아니야. 정자가 도윤의 손을 잡았다. 너는 잘못하지 않았어. 내가 잘못했어.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야 했어. 그게 엄마의 역할이었어. 근데 나는 내 기준만 강요했어. 도윤은 울었다. 45살의 남자가 복도에서 어머니 앞에서 울었다. 어머니, 저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미안해. 정자는 아들을 안았다. 13년 만에 포옹이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그날부터 정자는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 연희는 정자가 시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해했다. 그리고 용서했다. 어머니, 이제 와주셔서 감사해요. 연희가 말했다. 정자는 연희를 안았다. 내가 고마워. 나를 받아줘서. 민호도 민서도 할머니를 받아들였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들은 가족이 됐다. 정자는 매주 일요일마다 연인의 집에 갔다.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행복했다. 정자는 행복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다. 1,000만 원의 빚. 정자는 매달 이자를 갚아야 했다. 60만 원. 그녀의 연금으로는 부족했다. 정자는 일을 구했다. 아파트 청소일.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한 달에 100만 원. 정자는 새벽마다 일어나 일을 했다. 계단을 닦고 복도를 쓸고 쓰레기를 치웠다. 몸은 힘들었다. 68세의 몸은 쉽게 지쳤다. 하지만 정자는 참았다. 그리고 식비를 줄였다. 하루 한 끼, 쌀밥과 김치. 그게 전부였다. 몸무게가 줄었다. 기침이 나기 시작했다. 석 달이 지났다. 정자는 점점 약해졌다. 어느 날 아침 계단을 청소하다가 쓰러졌다.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리고 암전됐다.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다. 도윤이 옆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도윤아. 정자의 목소리는 약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아프신 거.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도윤이 소리쳤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폐렴이래요. 영양실조도 심하고. 그리고 도윤의 목소리가 깨졌다. 폐암 의심된대요. 정자는 눈을 감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검사 결과 폐암 3기였다. 의사는 항암 치료를 권했다. 하지만 비용은 1,500만 원.
정자는 거절했다. 치료 안 할래요. 어머니, 돈이 없어, 도윤아. 제가 구할게요. 어떻게? 너도 빚이 많잖아. 도윤은 울었다. 정자는 도윤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엄마는 충분히 살았어. 너희랑 석 달 함께 했잖아. 그게 엄마한테는 충분해.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었다. 정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일은 그만뒀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다. 몸이 너무 약했다.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피를 토하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매일 찾아왔다. 정자를 돌봤다. 밥을 먹여주고 약을 챙겨주고 이야기를 들려줬다. 정자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다. 비록 몸은 아팠지만 3월이 왔다. 봄이 왔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정자는 창밖을 보았다. 분홍빛 꽃잎들. 아름다웠다. 도윤아. 네, 어머니. 공원 가고 싶다. 벚꽃 보고 싶어. 도윤은 망설였다. 정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하지만 정자의 눈을 보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공원에 갔다. 도윤은 정자를 휠체어에 태웠다. 공원은 벚꽃으로 가득했다. 정자는 그 풍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아름다웠다. 너무나 아름다웠다. 벤치에 앉아 가족들과 도시락을 먹었다. 연희가 싼 도시락, 김밥, 계란말이, 떡볶이. 정자가 항상 싸던 메뉴들. 정자는 한 입 먹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행복했다.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흩날렸다. 정자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무릎 위로. 분홍빛 눈송이처럼. 어머니, 행복하세요? 도윤이 물었다. 정자는 가족들을 둘러보았다. 모두 자신을 보고 있었다. 사랑하는 눈으로. 응, 행복해. 너무나.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석양이었다. 정자는 그 하늘을 오래 바라봤다. 기억하고 싶었다. 이 순간을 영원히. 집으로 돌아와 정자는 침대에 누웠다. 너무 피곤했다. 도윤이 옆에 앉았다. 어머니. 응. 오늘 정말 좋았어요. 나도. 엄마도 정말 좋았어. 정자는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깊은 잠이. 꿈을 꾸었다. 공원에 있었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혼자가 아니었다. 남편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남편. 여보, 당신, 오래 기다렸어. 남편이 정자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이제 갈 시간이야. 어디로? 우리가 갈 곳으로. 정자는 주위를 둘러봤다. 공원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근데 도윤이는 괜찮아. 도윤이는 잘 살 거야. 이제 어른이잖아. 그래도 여보, 당신 충분히 했어. 이제 쉬어도 돼. 정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난 좋은 엄마 못 됐어. 아니야.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남편이 정자를 안았다. 이제 다 괜찮아. 정자는 남편의 품에 안겨 울었다. 오래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그리고 정자는 깨어났다. 아니, 깨어난 게 아니었다. 여전히 꿈속이었다. 아니, 꿈도 아니었다. 이것은 정자가 만든 세계였다. 마지막 순간 그녀가 보고 싶었던 것들로 채워진 세계. 공원, 벚꽃, 가족. 정자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꿈이었다. 죽음 앞에서 보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재현. 하지만 괜찮았다. 이것이 가짜라도 괜찮았다. 정자는 행복했으니까. 정자는 눈을 떴다. 진짜 세계. 병실. 하얀 천장. 기계 소리. 소독약 냄새. 도윤이 옆 의자에서 자고 있었다. 정자의 손을 잡은 채로. 정자는 도윤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다. 하지만 평화로웠다. 고마워, 도윤아. 정자는 중얼거렸다. 내 아들이 되어줘서.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아침이었다. 하지만 정자에게는 마지막 아침이었다. 정자는 서랍을 보았다. 거기에 편지가 있었다. 어젯밤 쓴 편지. 도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 정자는 눈을 감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평화로웠다. 마지막 숨이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눈을 떴다. 정자를 봤다. 그녀는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다. 어머니, 도윤이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그는 정자를 흔들었다. 어머니, 간호사가 달려왔다. 의사가 왔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정자는 떠났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앉아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장례식은 조촐했다. 가족과 몇몇 친지들만 참석했다. 정자의 관은 작았다. 하지만 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잘 가세요, 어머니. 그리고 사랑해요. 도윤이 말했다. 장례를 치르고 도윤은 어머니의 집으로 갔다.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방은 깨끗했다. 정자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도윤은 서랍을 열었다. 편지가 있었다. 봉투 겉면에 도윤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도윤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 편지가 들어 있었다. 정자의 손글씨였다. 떨리는 글씨였다. 도윤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도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떠났겠구나.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엄마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너에게 잘못한 것들, 너를 이해하지 못한 것들, 그 모든 게 가슴에 남아 엄마를 아프게 했어. 하지만 마지막 석 달은 달랐어. 너희와 함께한 시간, 그 시간이 엄마를 살게 했어. 민서를 살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 그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민호가 대학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연희가 행복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다시 볼 수 있어서. 도윤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는 잘 살았어. 정말로. 엄마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었어. 성공이 뭔지, 행복이 뭔지. 엄마는 몰랐어. 하지만 너는 알고 있었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아이들을 키우는 것.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고 진짜 행복이었어. 엄마가 배워야 했던 걸 너는 진작 알고 있었구나. 도윤아, 엄마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마지막까지 엄마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제는 괜찮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희와 함께한 시간이 엄마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사랑해, 도윤아. 그리고 연희, 민호, 민서도. 모두 사랑해. 잘 살아. 행복하게. 엄마가 항상 지켜볼게. 엄마가. 도윤은 편지를 읽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음이 터졌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한 햇살이었다. 봄이었다. 3달 후, 도윤은 공원에 있었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다. 연희가 싼 도시락이었다.
김밥, 계란말이, 떡볶이. 연희와 민호, 민서가 옆에 앉았다. 넷은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아빠. 민서가 불렀다. 흥. 할머니, 여기 계실까? 도윤은 주위를 둘러봤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분홍빛 눈송이처럼. 흥. 할머니 여기 계셔. 우리랑 함께. 민서는 미소 지었다. 민호도 연희도 미소 지었다. 넷은 조용히 도시락을 먹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어머니, 행복하시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행복하다는 것을.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날렸다. 그 꽃잎 하나가 도윤의 손에 내려앉았다. 부드러웠다. 따뜻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도윤은 그 꽃잎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다. 사랑해요, 어머니. 도윤이 말했다. 바람이 대답하듯 나무를 흔들었다. 그리고 더 많은 꽃잎들이 흩날렸다. 분홍빛 눈송이처럼. 세상을 축복하듯. 그날 밤 도윤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벌써 수십 번째 읽는 편지였다. 하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웠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 연희가 옆에 앉았다. 여보. 흥. 괜찮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흥. 괜찮아.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연희는 도윤을 안았다. 도윤은 아내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다. 어머니가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당신을, 우리를, 모두. 연희가 말했다. 나도 알아. 이제 알아.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창문을 두드렸다. 도윤은 창밖을 봤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보이는 것 같았다. 정자의 모습 같기도 하고. 아니, 착각이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부디 어머니가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시간은 흘렀다. 1년, 2년, 3년. 도윤의 가족은 계속 살아갔다. 민서는 건강하게 자랐다. 민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다. 연희와 도윤은 함께 늙어갔다. 하지만 정자를 잊지 않았다. 매년 봄이 오면 넷은 그 공원에 갔다. 벚꽃이 피는 공원. 그곳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정자를 기억하며. 그리고 이야기했다. 할머니에 대해, 할머니의 사랑에 대해, 할머니의 희생에 대해. 민서는 자라서 의사가 됐다.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는 의사. 그녀는 항상 말했다. 할머니처럼 나도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 민호는 선생님이 됐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는 항상 말했다. 할머니처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도윤과 연희는 손주를 봤다. 민호의 아들, 민서의 딸. 그들은 손주들에게 이야기했다. 정자에 대해, 증조 할머니에 대해, 사랑에 대해.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어졌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어느 봄날, 늙은 도윤은 혼자 공원에 앉아 있었다. 벤치에, 그 벤치에. 연희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 도윤은 이제 혼자였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아이들이 있었고 손주들이 있었다. 그리고 정자가 있었다. 항상 마음속에. 어머니, 저 이제 곧 갈 것 같아요. 도윤이 중얼거렸다.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흩날렸다. 그곳에서 다시 만나요. 어머니. 도윤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부드러웠다. 꿈속에서 도윤은 어린아이였다.
정자가 그의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었다. 엄마, 어디 가요? 공원에. 우리 도시락 먹으러. 정말요? 응. 엄마가 김밥 쌌어. 어린 도윤은 기뻐하며 뛰었다. 정자는 웃으며 아들을 따라갔다. 둘은 공원에 도착했다. 벚꽃이 만개 있었다. 아름다웠다.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정자의 사랑은 도윤에게 이어졌고, 민호와 민서에게 이어졌고, 그들의 아이들에게 이어졌다. 그렇게 끝없이 이어졌다. 공원의 벤치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벚꽃은 피어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 그 꽃잎들이 땅에 내려앉을 때 누군가 말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세상 어디론가 흘러갔다. 그리고 하늘 어딘가에서 정자가 미소 지었다. 나도 사랑해.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사랑은 들리지 않아도 존재하니까. 그날 공원의 벚꽃은 세상 어디에도 피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오직 그들의 마음속에만 피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